지금 설 연휴 끝나자마자요. 이분들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잘 가려고 했었는데 몰카 사진 그리고 몰카 영상을 올렸다는 저 주영훈, 이은미 씨 커플 얘기가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주영훈, 이은미 씨 부부가 이제 결혼 네. 이제 12년 차인데 12년이 됐는데 2006년에 결혼했으니까요. 딸 둘. 이제 아라하고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명절 맞아서 휴가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리조트 수영장에서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어른이지만 아이가 쓰는 것처럼 보이는 튜브를 네. 타고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지만 제대로 수영이 안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여기에 주영훈 씨가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 걸음. 실제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부인 이은미 씨가 저분 등장부터 참 특이했었다. 이렇게 뭐 가운 입고 튜브 가지고 오고 그러더니 저렇게 귀엽게 수영하셨지. 이제 귀엽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됐어요. 또 여기다가 근데 저 사진 찍힌 분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모르는 일반인인데 그냥 올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몰카라는 게 몰래, 남몰래 뭐 은밀하게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대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촬영을 해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회적인 공간에 올리는 거 이거 자체가 몰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본인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과연 이 주영훈 씨 부부들처럼 혹은 또 여기에 댓글을 2명의 아나운서가 달았어요. 그분들처럼 또 이렇게 즐거워만 했을지 아니면 또 본인의 좀 부족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조롱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을지 그건 사실 모르는 건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올렸고 네. 이거에 대해서 그분보다는 이 이제 누리꾼들이 먼저 화가 나서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해서 동의하지 않고 올렸으니 이거는 몰카다. 명예훼손이다. 네. 이거는 조롱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놀러 가셔서 익숙하지 않은 수영 실력 보이는 일반인 모습 올리면서 그거를 마치 비웃는 듯하게 영상을 올렸고 또 여기에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호응을 했으니 보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비난이 일고 결국 주영훈 씨는 게시물을 닫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SNS를 이제 본인의 SNS를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어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영훈 씨가 빠르게 대응했고 빠르게 사과한 부분은 뭐 또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싶은데 조금만 생각해봤다면 이게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올려서 다 같이 재밌다, 유튜브에 올려봐라, 빵 터졌다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니죠. 네, 주영훈 씨가 이제 2딸의 아버지인데요. 과거에 방송에서 가장으로의 무게를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설화가 좀 적지 않았던 분이기도 하죠.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영훈 씨입니다. 주영훈 씨 가족입니다. 예. 네. 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가장으로서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죠. 그렇죠.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자기들은 울고 있지만 난 니들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탔거든요.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 타시는 우리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제 딸을 딱 보더니 어머 주영훈 씨 얘기예요? 어머!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 애기네? 이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뒤에 코멘트가 없어요. 참.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예뻐졌어요. 나름의 고충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때마다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곤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주영훈 씨의 설화가 처음이 아니죠. 학력 위조 이건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죠. 미국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온 게 최종 학력인 적도 있었고 네. 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본인들 뭐 강병규 씨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한 20팀이 가가지고 열흘 동안 2억 원 이상을 그것도 숙박비에 1억 원 이상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화 응원 논란도 있었고요. 이건 또 오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막내딸 편애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리사랑처럼 둘째 딸 많이 예뻐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첫째 딸을 염려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또 가까이서 본 적이 있지만 주영훈 씨가 결코 편애하는 건 아니고 2딸 굉장히 모두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뭐 상당히 솔직한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소탈하게 보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인 이은미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솔직해서 또 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은미 씨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인인데 뭐 이걸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기 같은데 하필이면 그 많은 장점을 다 두고 파트너 있는 술집에 가는 걸 다른 뭐 여성분들, 부인들은 용납 못한다 하는데 우리 아내는 쿨하게 인정한다. 네. 쿨하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적으로 나눈 데 안 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과로 신속하게 일단락을 했던 때 아닌 몰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설에 아무래도 시댁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선예 씨,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각별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했는데 또 이면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관찰 예능에 나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엄마,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네. 친정 엄마 아빠 부르듯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선혜 씨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더걸스 리더였었죠. 네,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네. 선혜 씨죠. 그런데 그 혼자서 아빠가 키우기 힘드니까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선혜 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거기서 10년을 지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이제 그다음에 선혜 씨가 원더걸스로 성공한 뒤에는 그 할머니를 모셔오고 네. 아버지를 모셔와서 또 서울에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소녀 가장처럼 효도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러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2010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족이 그렇군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족 관계인데다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들은 엄마 우리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엄마가 없어서 엄마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시부모님은 이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게 네. 아닐까 하는 그것을 제임스 박의 부모님과 그 가정에서 본 거예요. 제임스 박이라 하시면 지금 선교사인 남편이죠. 지금의 남편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도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초의 유부녀 아이돌로 불리는 원더걸스 리더 선예 씨 아니겠습니까? 전성기 시절의 무대를 뒤로 한 채 선교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캐나다 교포 출신입니다. 선예 씨가 근데 고작 아까 말씀하신 4살 때 어머니를 여였고요. 엄마란 단어가 낯설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맞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7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손녀를 마치 8번째 자식처럼 그렇게 엄마처럼 키워주셨고, 그래도 다행히 선희 씨가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임신 소식까지 이제 듣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둘째 아이 임신 소식 들으시고는 아유 이제 내가 천국에 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걸 들은 제임스 박이 이제부터 정말 내가 더 잘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엄마와 딸처럼 저분이신가 각별하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런 분이었죠. 네. 내겐 엄마였던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선예 씨인데요. 아니 근데 첫째 딸이 그렇게 할머니하고 닮았다고요? 네, 첫째 딸이 불과 이제 한국에서 지낼 때 할머니랑 함께 지내게 몇 개월, 수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네. 할머니를 또렷이 기억하고 할머니의 제스처나 웃음소리를 흉내낸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또 생긴 것도 할머니랑 닮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선예 씨가 첫째 딸을 보면서 할머니 생각을 많이 네. 한다고 합니다. 네. 참 딸이 할머니와 닮으면요. 어머니는 선예 씨는 참 이상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리움을 대신 딸을 보면서 채우기도 하고요. 할머니까지 떠나보낸 이후에 치유를 이 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선예 씨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참 선예 씨에게는 이번 설에 더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시댁이 친정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반지에 또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임스 박의 아버지가 어머니께 프로포즈 청혼을 할 당시에 반지를 아예 2개를 맞추셨다 그래요. 네. 이건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아이들이 또 프로포즈 할 때도 같은 반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선예 씨는 본인의 시어머니가 받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이 사연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선예 씨가 눈물 질 수밖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결혼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 이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맞습니다. 바로 캐나다가 아니고 IT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데 왜 IT였나요?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네. 그 제임스 박은 IT에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또 선예 씨도 굉장히 그 신앙이 두터워요. 또 네. 거기에 본인도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걸그룹 최초로 유부녀 아이돌이 됐고 그쵸. 최초의 출산을 하면서 그런데 과감히 모두 버리고 IT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네. 영주권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온도도 한 40도가 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장 보러 갈 때 잠깐 아니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가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제한되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네. 선혜 씨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슬프기도 했고 그래서 또 사실 이제 아이가 딸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집에서 다 낳았더라고요. 두 딸을. 네, IT에서도 사실 거기에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변변한 병원도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다고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출산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내 고생은 괜찮은데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부모님이 계신 캐나다로 옮겼고 네. 캐나다에서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하면서 둘째도 또 집에서 낳은 거예요. 네. 이게 홈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8시간 만에 IT에서 둘째 아이는 캐나다에서 4시간 만에 출산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 셋째도 혹시 가질 생각 있니? 하니까 있다. 네. 너 혹시 셋째도 집에서 낳을 거니? 그랬더니 당연하다. 이번에는 아예 8시간, 4시간, 요번엔 2시간 차례다. 더 빨리 낳겠다. 이렇게 선예 씨가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행복하고 씩씩하게 가족의 울고 가족의 웃는 반지 사연과 함께 두 딸을 집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선예 씨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두 아이의 엄마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원더걸스 때 전성기의 그 시절은 생각이 안 날까요? 이 노바디도 그렇고요. 주부의 삶을 보내고 있지만 합동 무대를 꿈꾸는 팬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뭐 신화는 아직까지 남성 보이그룹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잭스키스, H.O.T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뭐 원더걸스라고 해서 돌아오지 말란 법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혜 씨가 늘 어렸을 때 가정의 부재를 느꼈기 때문인지 가정을 늘 자식을 늘 본인을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의 이제 신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족을 우선하다 보니까 아마 선혜 씨만 결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셋째를 또 낳을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눈물의 가족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만난 남편과 그 가정은 이렇구나라는 그 절실함 때문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선예 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는데 두 딸이 본인을 엄마 하면서 세상에 제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고 찾잖아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한 선혜 씨인 거죠. 하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뭐 텔미, 뭐 노바디, 뭐 소핫 이런 걸로 인기를 끌고 심지어 미국 순회 공연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의 인기. 이런 것보다 가족 또 남편 곁에 있는 삶 이런 게 우선인 것 같고 뭐 정말 엄마 아빠 같아요. 왜냐하면 시엄마 앞에서도 스킨십도 하고 모유 수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화려했던 선예입니다만 또 화려한 그리고 소박하지만 즐거운 가족 생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 선교사인 남편이죠. 지금의 남편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도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 부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초의 유부녀 아이돌로 불리는 원더걸스 리더 선예 씨 아니겠습니까? 전성기 시절의 무대를 뒤로 한 채 선교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캐나다 교포 출신입니다. 선예 씨가 근데 고작 아까 말씀하신 4살 때 어머니를 여였고요. 엄마란 단어가 낯설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절절했습니까? 맞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7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손녀를 마치 8번째 자식처럼 그렇게 엄마처럼 키워주셨고 그래도 다행히 선예 씨가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임신 소식까지 이제 듣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둘째 아이 임신 소식 들으시고는 아유 이제 내가 천국에 가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걸 들은 제임스 박이 이제부터 정말 내가 더 잘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어떤 책임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엄마와 딸처럼 저분이신가 각별하고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런 분이었죠. 네. 내겐 엄마였던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선예 씨인데요. 아니 근데 첫째 딸이 그렇게 할머니하고 닮았다고요? 네, 첫째 딸이 불과 이제 한국에서 지낼 때 할머니랑 함께 지내게 몇 개월, 수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네. 할머니를 또렷이 기억하고 할머니의 제스처나 웃음소리를 흉내낸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또 생긴 것도 할머니랑 닮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선예 씨가 첫째 딸을 보면서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참
딸이 할머니와 닮으면요, 어머니는 선예 씨는 참 이상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리움을 대신 딸을 보면서 채우기도 하고요. 할머니까지 떠나보낸 이후에 치유를 이 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선예 씨입니다. 엄마라는 단어, 참 선예 씨에게는 이번 설에 더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시댁이 친정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반지에 또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제임스 박의 아버지가 어머니께 프로포즈 청혼을 할 당시에 반지를 아예 2개를 맞추셨다 그래요. 네. 이건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아이들이 또 프로포즈 할 때도 같은 반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선희 씨는 본인의 시어머니가 받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 이 사연을 듣고 다시 한번 또 선희 씨가 눈물 질 수밖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결혼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 이후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맞습니다. 바로 캐나다가 아니고 IT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데 왜 IT였나요? 두 사람이 만난 것도 네. 그 제임스 박은 IT에서 선교 봉사활동을 하고 또 선예 씨도 굉장히 그 신앙이 두터워요. 또 네. 거기에 본인도 활동을 하러 갔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걸그룹 최초로 유부녀 아이돌이 됐고 그쵸. 최초의 출산을 하면서 그런데 과감히 모두 버리고 IT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네. 영주권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온도도 한 40도가 넘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시장 장 보러 갈 때 잠깐 아니고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가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다 보니까 제한되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네. 선혜 씨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지 슬프기도 했고 그래서 또 사실 이제 아이가 딸을 태어났잖아요. 근데 집에서 다 낳았더라고요. 2딸을. 네, IT에서도 사실 거기에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변변한 병원도 뭐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다고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래서 출산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내 고생은 괜찮은데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부모님이 계신 캐나다로 옮겼고 네. 캐나다에서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하면서 둘째도 또 집에서 낳은 거예요. 네. 이게 홈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첫째 아이는 8시간 만에 IT에서 둘째 아이는 캐나다에서 4시간 만에 출산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너 셋째도 혹시 가질 생각 있니? 하니까 있다. 네. 너 혹시 셋째도 집에서 낳을 거니? 그랬더니 당연하다. 이번에는 아예 8시간, 4시간, 이번엔 2시간 차례다. 더 빨리 낳겠다. 이렇게 선예 씨가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행복하고 씩씩하게 가족의 울고 가족의 웃는 반지 사연과 함께 2딸을 집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선예 씨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2아이의 엄마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요. 편애하는 건 아니고 두 딸 굉장히 모두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뭐 상당히 솔직한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소탈하게 보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부인 이윤미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솔직해서 또 그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은미 씨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인인데 뭐 이걸 이제 재밌자고 한 얘기 같은데 하필이면 그 많은 장점을 다 두고 파트너 있는 술집에 가는 걸 다른 뭐 여성분들, 부인들은 용납 못한다 하는데 우리 아내는 쿨하게 인정한다. 네. 쿨하게 이해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적으로 나눈데 안 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과로 신속하게 일단락을 했던 때 아닌 몰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설에 아무래도 시댁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선예 씨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서 각별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했는데 또 이면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관찰 예능에 나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엄마,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네. 친정 엄마 아빠 부르듯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선혜 씨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원더걸스 리더였었죠. 네, 원더걸스의 리더였던 네. 선혜 씨죠. 그런데 그 혼자서 아빠가 키우기 힘드니까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선혜 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서 거기서 10년을 지내게 돼요.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이제 그다음에 선혜 씨가 원더걸스로 성공한 뒤에는 그 할머니를 모셔오고 네. 아버지를 모셔와서 또 서울에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 소녀 가장처럼 효도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러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2010년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족이 그렇군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족 관계인데다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남들은 엄마 우리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를 엄마가 없어서 엄마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마치 꿈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 이상적인 시부모님은 이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하는 그것을 제임스 박의 부모님과 그 가정에서 본 거예요. 제임스 박이라 하시면 보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비난이 일고 결국 주영훈 씨는 게시물을 닫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 SNS를 그 이제 본인의 그 SNS를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어떤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영훈 씨가 빠르게 대응했고 빠르게 사과한 부분은 뭐 또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싶은데 조금만 생각해봤다면 이게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올려서 다 같이 재밌다, 유튜브에 올려봐라, 빵 터졌다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니죠. 네. 주영훈 씨가 이제 두 딸의 아버지인데요. 과거에 방송에서 가장으로의 무게를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설화가 좀 적지 않았던 분이기도 하죠.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영훈 씨입니다. 주영훈 씨 가족입니다. 예. 네. 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가장으로서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자기들은 웃고 있지만 난 니들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탔거든요.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 타시는 우리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제 딸을 딱 보더니 어머 주영훈 씨 얘기예요? 어머!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 애기네? 아, 이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뒤에 코멘트가 없어요. 아, 참.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이 예뻐졌어요. 나름의 고충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그때마다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곤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주영훈 씨의 설화가 처음이 아니죠. 학력 위조 이건 논란이 아니라 사실이죠. 미국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고등학교 나온 게 최종 학력인 적도 있었고 네. 또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본인들 뭐 강병규 씨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한 20팀이 가가지고 열흘 동안 2억 원 이상을, 그것도 숙박비에 1억 원 이상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화 응원 논란도 있었고요. 이건 또 오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막내딸 편애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리사랑처럼 둘째 딸 많이 예뻐하는 모습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첫째 딸을 염려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또 가까이서 본 적 있지만, 주영훈 씨가 결국 지금 설 연휴 끝나자마자요. 이분들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잘 가려고 했었는데 몰카 사진 그리고 몰카 영상을 올렸다는 저 주영훈, 이윤미 씨 커플 얘기가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주영훈, 이현미 씨 부부가 이제 결혼 네. 이제 12년 차인데 12년이 됐는데 2006년에 결혼했으니까요. 딸 둘, 이제 아라하고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명절 맞아서 휴가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리조트 수영장에서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어른이지만 아이가 쓰는 것처럼 보이는 튜브를 네. 그 타고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지만 제대로 수영이 안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여기에 주영훈 씨가 김종국이 부릅니다. 제자리 걸음. 실제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부인 이은미 씨가 아 저분 등장부터 참 특이했었다. 이렇게 뭐 가운 입고 튜브 가지고 오고 그러더니 저렇게 귀엽게 수영하셨지. 이제 귀엽게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됐어요. 또 여기다가 근데 저 사진 찍힌 분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예, 여기다 모르는 일반인인데 그냥 올린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몰카라는 게 몰래, 남몰래 뭐 은밀하게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대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촬영을 해서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회적인 공간에 올리는 거 이거 자체가 몰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본인이 이 영상을 봤을 때 과연 이 주영훈 씨 부부들처럼 혹은 또 여기에 댓글을 2명의 아나운서가 달았어요. 그분들처럼 또 이렇게 즐거워만 했을지 아니면 또 본인의 좀 부족한 모습이 공개적으로 조롱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을지 그건 사실 모르는 건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경솔하게 올렸고 네. 이거에 대해서 그분보다는 이 이제 누리꾼들이 먼저 화가 나서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해서 동의하지 않고 올렸으니 이거는 몰카다. 명예훼손이다. 네. 이거는 조롱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놀러 가셔서 익숙하지 않은 수영 실력 보이는 일반인 모습 올리면서 그거를
마치 비웃는 듯하게 영상을 올렸고 또 여기에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호응을 했으니